국내 3대 대형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돌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유통업계의 어려운 상황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차입 인수 방식에 대한 비판과 경영 실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밤 12시를 넘어서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는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날 0시 3분께 기습적으로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오전에 언론에 알렸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은 시간은 정확하게 오전 9시 10분이었습니다. 법원도 대표자 신문을 한 뒤에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고요. 이 반나절도 안 돼서 모든 게 이루어진 건데 내부에서도 발표 직전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업회생 절차는 재정적 문제가 있는 채무자나 기업이 주주나 채권자 등에 대해 채무를 일정 부분 변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인데요. 다시 말해서 파산이나 부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홈플러스의 전국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다만 직원은 물론이고요. 물건을 납품하는 협력사와 소비자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홈플러스가 이렇게 갑자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했던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신용 등급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자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28일이죠.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 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런 설명인데요. 네. 신용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갔을 뿐인데 업계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큰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상 단기물인 CP 신용등급 A3- 수준은 장기회사채 BBB- 수준과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BBB-는 정크본드 직전에 해당하는 신용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크본드는 쓰레기라는 단어 뜻 그대로 신용등급이 아주 낮아서 부도 위험이 큰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죠.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지만 채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도 꺼리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잠재적인 위험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실제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인데요. 신용평가사는 홈플러스의 부채 비율이 1,400%를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총 부채가 총 자산의 14배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유통업계가 아무리 어렵다지만 그래도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업계 2, 3위 하는데 왜 이렇게 빚이 많은 겁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매출 기준으로 이마트에 이어서 2위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총 차입금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5조 4,620억 원에 달하고요. 회사 측에서 보고 있는 금융부채 규모는 2조 원 수준입니다. 2015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7조 2천억 원을 들여서 홈플러스를 인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4조 3천억 원은 인수금융으로 활용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빌려서 샀다는 겁니다. 사모펀드는 보통 기업 가치를 높여서 엑시트, 즉 재매각을 하는데요. MBK 파트너스 역시 돈을 들인 만큼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만 쿠팡 같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은 예상과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MBK 파트너스로 넘어가기 전인 2014년 회계 연도에는 2,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602억 원, 또 1,99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빌린 돈은 갚아야 하니까 점포를 매각하기 시작했고 2015년 142개던 점포 수는 현재 126개로 줄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수익 기반이 또 약해지면서 또다시 실적은 나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빚을 내서 인수를 하고 마트 건물을 팔아서 그 빚을 갚고 있는 MBK 파트너스인데 게다가 업황 자체가 안 좋은데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네, 일단 지난해부터 분할 매각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인수 후보자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상적인 회사도 인수합병 과정이 험난한 상황인데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을 사려는 곳이 과연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앞으로는 인수자를 더 찾기 어려워질 것은 물론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홈플러스 측에서는 부동산 자산도 4조 7천억 원이 있고 잉여 현금 흐름도 한두 달 동안 1,000억 원 정도 유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텐데 MBK 파트너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논란도 제기합니다.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됩니다.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 절차에 따라서 전액 변제되는데요. 그래서 주주가 먼저 부담해야 할 손실을 채권자에게 먼저 부담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죠. 앞으로 채권자 협의회는 기업 회생 절차 관련 자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홈플러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협의하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였습니다.